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모아봤습니다. 관망세로 거래가 급감이다. 쌓이는 아파트 매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거래의 어떤 그 열기랄까요?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을 사려고 하는 의욕이랄까? 이런 것도 지금 지표상 거의 최저 수준에 다다랐고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많지 않다. 그리고 아마 12월까지 나온 것보다 1월이 더 적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가 좀 풀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3달 정도 야, 이 사람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네 라는 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거기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냐?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조금씩 사면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뭐 실거래가 막 조금씩 찍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거래가 뭐 한 달 뒤에 반영되니까 이제 뭐 어디 지역 반등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조금 있다 나오겠죠. 거기서 또 한 달 뒤에 그러면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등하나? 라고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사람들이 몰려가면 또 거래량이 또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런 걸 지금 최근 2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갑게 식는 것도 순식간이고 갑자기 뜨겁게 이게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강남을 잡겠다고 뭐 대출 규제한 거냐. 근데 정작 강북 수도권만 지금 곡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강남은 사실 대출이랑 그렇게 크게 영향을 또 안 받거든요. 이쪽은 워낙 또 이제는 정말 고소득자들만 갈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려가지고 뭐 안 팔면 그만이야 하면서 이제 버티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급한 분들은 뭐 1, 2억씩 뭐 빼가지고 2, 3억씩 빼가지고 금매로 던지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타격이 덜한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 대다수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대출 규제로 한번 좀 분위기가 확 식으니까 기다리지 뭐 라고 하니까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도 팔아서 좀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또 막 금매 나오고 그러면은 가격 떨어지네 하면서 또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짙어지는 실수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12주째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매수 심리는 확연하게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도 보러 안 와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조금 있거든요. 입주가 있어가지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동대문도 입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뭐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분위기에서 입주가 나오니까 그 지역들은 조금 또 빠지는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불 꺼진 지방 아파트 15,000채 취득 종부세 완화 효과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지방을 살리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막 정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여전한데 누가 지방에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온기를 좀 북돋아 보려고 하지만 효과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미 달러가 초강세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달러가 완전 초강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다른 기축 통화들 대비 강세예요. 그러니까 100이 보통이면 110이니까 다른 그 통화 가치보다 훨씬 한 10% 이상 더 절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가 초강세인 거는 앞으로 있을 지금 트럼프 2기 때 관세도 막 매기고 하면서 미국은 잘 나가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죽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금리 내릴 거야. 얘네 맞춰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금리 내리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1월에 어떻게 할까? 지금 뭐 계엄 이후 지금 뭐 탄핵 정국까지 해가지고 환율을 지금 방어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안한 요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연말 연초인데 분위기 진짜 안 좋잖아요. 원래 이때는 뭐 그래도 회식도 하고 술도 먹고 약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막 외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좀 춥지만 행복한 약간 따뜻한 그런 기분으로 살 때잖아요. 지금이. 근데 뭐 작년에 그 막 항공기 막 참사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이런 뭐 탄핵 정국에다가 아주 그냥 난리기 때문에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자라는 게 지금 국민 전반의 정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것을 지금 3번을 연속으로 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1월 아니면 뭐 2월에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안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빼곤 다 안 좋기 때문에 야 어차피 미국으로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내릴 거니까 그래 내리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이대로 가면 더 경기가 침체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어 있지만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최대 0.3% 가상금리를 내린다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전세자금대출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0.1%? 이 정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어쨌든 그것까지 합치면 뭐 0.3, 0.4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얼어붙었던 게 깨지려면은 녹으려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였잖아요. 연간 단위로 규제를 하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올해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한테 빌리러 오시죠 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니까 이제 가상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서울 주택보급률 4년 연속 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주택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들 많이 달잖아요. 뭐 서울에 집이 남아돈다, 뭐 앞으로도 뭐 집이 남아돌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적으로도 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단지야, 뭐 그 빌라 1층 뭐 이런 거 있죠. 뭐 누가 봐도 좀 여기는 멋진 집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걸 다 포함해도 9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미래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집 자체가 부족하고 거기다가 노후도도 엄청나게 높은 지자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좀 살기 좋은 집이라고 말할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경기도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좀 회복될 여지가 있냐? 뭐 당장은 없죠. 왜냐면 지금 입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라고 그 청약 통장을 하나 바꿔가지고 상품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되면은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이 청년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면은 이자도 많이 주고 한 4.5%인가? 이자도 많이 주고 만약에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 청약에 당첨됐으면 내가 대출도 해줄게. 해서 2%로 80%까지 빌려주겠다. 했던 게 있는데 발표만 하고 상품이 없어요. 발표는 했는데 당첨됐는데 대출해주세요 하면은 아직 상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라고 하던 게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뭐 당첨이 된다면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다면 2%까지 뭐 더 낮게도 되더라고요. 엄청 낮게는 뭐 1% 중반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청년인데 청년주택 드림 통장으로 청약이 됐다면은 요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엄청나게 싼 거죠. 자, 묻지마 전세대출 시대 끝났다. 비아파트 시장 월세화가 가속된다. 이거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이제 90%로 낮추면서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세 대출을 묻지마로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책임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전세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전세를 만약에 내가 잘못 얻으면 만약에 전세를 2억을 얻었을 때 한 2천만 원 내가 날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약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물건의 시세 같은 것도 잘 따져보시고 애매하면은 반전세나 월세 같은 걸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화가 가속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탄 대국민 로또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위장 전입도 현미경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줍줍 있죠.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무순위 청약이 요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탄의 그 10억 세 차익 있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나요? 그거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서 전 국민이 그날 그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일을 안 하고 거기 지금 청약홈 들어가가지고 그 무순위 그 청약을 넣었던 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 한 채를 노리고 전 국민이 정말 로또를 바라고 했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고작 몇 달 전입니다. 그거를 무주택자만 준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만. 왜 이걸 무주택자만 주는 거예요? 아니 다주택자들은 아니면 유주택자들은 집이 있잖아요. 라는 얘기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주택자들만 10억의 시세 차익을 봐야 되냐? 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왜 빼냐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감성적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니, 넌 집이 있잖아. 그럼 본인은 집이 왜 없으신 건데요? 집을 사면 되잖아요. 아니, 야, 나도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잖아. 아니, 저는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청약 노리다가 안 돼가지고 저도 그냥 한 4억짜리 집 산 건데요. 하면은 또 싸움 납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봤을 때는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다 뺐다 항상 이 정부가 이걸 가지고 약간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국민 로또 청약이 됐냐면 원래는 무주택자만 됐었는데 그때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분양할 때 2023년 1월 달에 여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바꿉니다. 이 무순위 청약도 이제 다주택자가 할 수 있게 부랴부랴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열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만약에 미분양이 나가지고 무순위 청약까지 가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이걸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열어줬었는데 그 열어놓은 이후로 로또 청약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강남에서 막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청약이 엄청나게 과열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너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유주택자 나가. 자, 거기다가 요즘에 로또 청약이 또 강남권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점을 높이려고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25평 이런 거를 청약을 넣었는데 가족이 7명이야. 뭐 이렇게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전부터 3년 전부터 저희 뭐 장모님, 장인어른 거기다가 저희 나이 많으신 우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뭐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뭐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 막 걸러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자, 그래? 그러면 병원이랑 약국 간 거 한번 내가 다 뒤진다. 뭐 GPS 다 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걸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 같은 거 해가지고 당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5년째 토지거래에 묶였던 잠삼대청 곧 풀린다. 해지 적극 검토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그때 당선될 때 보궐선거 때 들어오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거 문제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장이 되면은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막 공언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엄청나게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지역들, 뭐 잠삼대청, 뭐 용산 이런 데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이 가격이 막 그 못 올라가고 막 하니까 나는 뭐 집 팔고 싶은데 팔지도 못하게 하냐 하면서 되게 울분에 찼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을 이제 많이 뽑아줬었습니다. 근데 뽑아줬더니 더 늘려. 계속 연장해. 그래가지고 뭐냐고 하면서 이제 막 분노에 막 엄청 끌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5년입니다. 5년 차. 그래서 이제 6년 차로 가네마네 하던 그 시기에서 요번에 오늘 나왔죠.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야,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봤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주민의 경제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드디어 본인의 어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검토하는 거지 뭐 언제 된다라는 보장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용역도 주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뭐 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작년 초만 해도 집값이 그래도 막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놔요? 하던 그 논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풀었는데 오를까봐 라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더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래서 이제 24년에 또 쭉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다시 또 주춤주춤한데 여기서 또 연장한다는 거는 이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풀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풀고 상가나 이런 것들만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풀려고 하는 건 있고,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눌려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올랐어요. 가격은 다 올랐지만 이 옆 동네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 옆에 있는 동네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동네들 입장에서는 악재인 거죠. 여기가 좀 거래가 안 돼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수요가 이제 저쪽으로 다시 몰려 들어가니까 요 내 동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네도 만약에 푼다면 조금 뭐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처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뭐 저도 그렇고 뭐 대다수의 부동산 이런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뭐랄까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거 왜 하냐? 이거 해봐야 부작용밖에 없는데. 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특정 뭐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거나 무슨 공단이 뭐 대규모로 생긴다거나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땅 투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 가가지고 막 선점하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린다더라 할 때 미리 가서 막 땅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막으려고 했던 거지 집을 거래 못하게 하려고 썼던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걸로 썼던 그 역사도 거의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임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이걸 주택에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오면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어쨌든 이제 풀리지 않을까 추정한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이 10년 새 23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송파에 80%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 쓸어 담는구나. 뭐 이런 댓글들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는 게 늘긴 늘었지만 워낙 적었다가 늘어난 거라 지금도 뭐 수천 명 수준이고요. 실제 소유자들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1%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송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캐나다 아니면 뭐 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서초, 송파, 강남 이쪽에 유독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집을 많이 사.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굳이 우리 강남 3구가 뭐 투자성이 좋아가지고 살까?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영주권이나 뭐 아예 뭐 시민권을 이제 얻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인데 사실상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서 국적은 이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데 사는 거고, 이 서울 서부권 아니면 이제 뭐 광진구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이제 중국인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실제로 중국 사람인데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거주할 집을 사고 뭐 그러면서 또 임차도 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30년쯤 되면은 거의 한 1%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100개 중에 한 집은 이제 외국인이 소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 집주인한테 한국인들이 이제 월세를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게 뭐 어색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이제 외국에다가 집을 사니까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이걸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 이 문제.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좀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규제가 뭐 아직 크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러 갔더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많이 더 살게 될 겁니다. 뭐 이민이든 뭐 비자를 확대하든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갈 뿐이지 개방은 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또 집도 사고 뭐 거기서 본인도 이제 살고 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상호 간의 공평한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는 좀 저도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를 깎아도 안 팔린다. 고덕 강일 내곡동 상가 분양이 찬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가를 분양받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신축을 하면서 상가를 많이 넣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그런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기도 있고 실제로 이 상가를 좀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이 공사비를 충당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약간 양쪽 모두의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평당 엄청 비싸게 팔리는데 이걸 대부분 이제 잘 모르는 뭐 부동산 잘 모르는 은퇴 직전에 한 50대 중후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뭐 그 물티슈랑 뭐 이런 거 신문 같은 거 뭐 주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계약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상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번 나도 월세 받아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가 너무 많고요. 그럼 넘어가면 보통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상가 비율도 좀 낮췄어요. 오세훈 시장이 보통 막 그거를 막 20%씩 넣어라 막 이렇게 했다가 상가가 요즘에 거의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되니까 상가 비율도 좀 낮추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뭐 그런 게 해결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 지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